100m 달리기 시합을 상상해봐. 그런데 출발선이 이상해. 흑수저는 원래 출발선에 서 있는데 금수저는 90m 앞에 서 있어. 호루라기가 울리면 금수저는 1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할 테고 흑수저는 아무 메달도 어떤 상금도 받지 못해. 이 경쟁 과연 정의로울까? 롤스는 사회 제1덕목을 정의라고 봤는데 실력도 노력도 아닌 순전히 운만으로 승패가 판가름 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모습은 정의롭지 않다고 봤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것일까? 롤스의 답을 보기 전에 역사 속 분배 이론을 간단히 살펴볼게. 서양에서 분배적 정의를 처음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는 정의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봤어. 하나는 법을 지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일반적 정의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상황, 분배 상황, 교정 상황, 교환 상황에서 각자의 공정한 몫을 정해주는 특수적 정의야. 특수적 정의에서 교정적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을 추구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100만원 피해를 입혔으면 정확히 산술적으로 100만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지. 다음으로 분배적 정의는 어떤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정의를 의미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를 기하학적 비례에 맞게 나누자고 했는데, 상금 300만원 내에서 A는 업적을 10만큼 쌓고 B는 5만큼 쌓았다면 A가 200만원, B가 100만원의 몫을 분배받는 게 정의롭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가치를 누구는 업적으로, 누구는 능력으로, 누구는 필요로 해석하기도 해. 예를 들어 사유재산과 계급 및 국가의 소멸을 외쳤던 마르크스는 노동 착취에 따른 소외가 극복되고 생산력이 높아진 공산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이 요구된다고 봤어. 바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쉽게 말하면 아이가 많은 집, 아픈 환자처럼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야. 한편 공리주의자들은 여전히 효율을 강조했어. 사회 전체 행복이 커진다면 분배의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 그러나 이 관점은 전체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어. 롤스는 특히 공리주의자들과 같은 분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봤지. 그 사회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주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고 봤어. 그럼 정의의 원칙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롤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하면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순수 절차적 정의를 소개해. 가위바위보를 생각해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과정 자체가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잖아? 롤스는 사회제도도 이러한 공정한 절차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본 거야. 공정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제안해. 모든 사람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 베일을 쓰면 그 어떤 정보도 전혀 알 수 없어.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천재인지 그렇지 않은지 건강하게 태어날지 불치병을 갖고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인생의 캐릭터를 눈 감고 뽑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가 처음 보았던 카드 8장에는 건물주, 연예인, 대기업 회사원, 중소기업 회사원, 구급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최소 수혜자 2개가 들어있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뽑았을 것 같아? 몇 번이었는지 기억하지? 인간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사회를 설계하려면 어떤 합의를 하게 될까? 혹시라도 내가 가장 불운한 카드를 뽑아 사회에서 가장 힘든 처지인 최소수혜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맥시민의 원칙을 적용하자. 여기서 맥시민의 원칙이란 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 상황 중에서 인간답게 살기 최고의 대안을 만들자는 거야. 이렇게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모두 다음 두 가지 정의 원칙에 합의해. 바로 제1원칙과 제2원칙이야. 이때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해. 우선한다는 것은 제2원칙을 이유로 제1원칙이 침해될 수 없다는 의미야. 먼저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모든 시민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해.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투표하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자유, 양심, 사상, 언론 집회의 자유, 신체적, 심리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적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누릴 자유, 법적 근거 없이 체포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야. 단 이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해. 제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야. 우선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지위와 직책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 달리기 시합에서 가난한 집 아이도 부유한 집 아이와 같은 출발선에 실질적으로 설 수 있도록 공교육과 같은 지원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야. 신발이 없는 학생에게 운동화를 줘야 진짜 공정한 달리기 시합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지. 다음으로 차등의 원칙은 차등, 즉
자연적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허용해도 괜찮다는 거야.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어떤 몫을 나눌 때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할 거야. 이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받는 몫을 10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여기서 불평등을 허용하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모두가 똑같이 나누기만 한다면 누구도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지 않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더 주어 사회 전체의 상호 이익을 높이자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불평등하게 나눴을 때 적게 받는 사람의 몫이 평등하게 나눴을 때의 몫인 10보다 커야 해. 예를 들어 기업가가 막대한 부를 쌓더라도 그 효과로 인해 최소 수혜자의 몫이 11이나 12가 된다면 빈부격차가 늘어나도 이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거지. 불평등이 오히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기 때문이야. 롤스는 우리가 타고난 지능이나 체력 같은 천부적 재능은 그저 자연적으로 주어진 사실일 뿐이라고 말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재능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라는 사실이야. 즉, 내가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은 도덕적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순전한 운이라는 거지. 또한 롤스는 천부적 분포라는 개념도 제시해. 사회의 재능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는 자연적 사실이기에 그 자체로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없지. 그렇다면 재능으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봐야 할까?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봤어. 어떤 사람의 재능이 특정 시대의 시스템 속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 재능을 가치 있게 여겨준 사회적 협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 전체에 돌아가야 해.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눈 뒤에야 비로소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몫을 당당히 가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호혜성의 원리야. 이 논리는 사회적 운인 상속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상속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오직 운만으로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재산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해. 원래 소유주가 정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사유재산권으로서 제1원칙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는 순간 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운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세금을 다 내고도 막대한 부를 쌓은 자수성가형 부자는 어떨까? 롤스는 이 경우에도 국가의 개입의 가능성을 두었어. 이게 바로 재산소유 민주주의야. 어떤 사람이 막대한 부가 정치, 경제적 권력으로 변질되어 타인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침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타인의 제1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돼.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제1원칙의 보호를 받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더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재산의 제한과 분산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거지. 결국 롤스가 꿈꾼 사회는 이거야. 태어난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누구도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 이것이 바로 롤스가 생각한 가장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야. 그럼 이제 카드 번호를 공개할게.